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엔비디아가 한국을 향해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합시다. 시가총액 5조 달러, 인류 역사상 어떤 기업도 가보지 못한 영역에 올라선 회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최고 경영자가 최근 한 달 사이 같은 한국 기업을 2번이나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그룹 본사까지 말이죠. 칩을 팔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쉬운 쪽처럼 고개를 먼저 숙이고 들어온 모양새였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 앞에서 자세를 낮추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북적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외국인 경영자가 내리자 기다리고 있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직접 달려나가 반갑게 끌어안았습니다. 사흘 전 홍대의 한 삼겹살집에서 이미 만난 사이였습니다. 소주잔까지 부딪힌 사이인데도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번엔 가벼운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임원들이 양측에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LG전자의 로봇 사업, LG이노텍의 센서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까지 그룹 핵심 사업 전반을 놓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오갔다고 합니다. 단순한 의전성 만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달 새 같은 회사를 2번이나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칩을 구하려는 그 콧대 높은 회사가 말입니다. 보통은 아쉬운 쪽이 먼저 비행기를 타는 법인데 말이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넘은 건 작년 가을이 처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기업도 가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 뒤로도 주가는 계속 올라 지금은 5조 4천억 달러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불었습니다. 어지간한 나라의 1년 살림보다 큰 액수입니다. 이런 회사가 굳이 비행기를 띄워 한 달 사이 같은 한국 기업을 2번이나 찾아온 겁니다. 웬만한 절박함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행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회사가 한국에서 뭘 그렇게 절실하게 가져가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큰 변화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떠도는 글과 그림을 닥치는 대로 읽어가며 똑똑해졌습니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쓴 글을 단 몇 년 만에 다 학습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가르칠 자료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읽힐 만한 글은 거의 다 읽혀버려서 머리 쪽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요? 답은 로봇입니다. 화면 속에서만 똑똑하던 인공지능을 직접 걷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몸에 옮겨 심어서 진짜 세상을 경험하며 배우게 하자는 겁니다. 로봇이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몸으로 익히는 학습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겪으며 배우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공장에서 부품을 나르고 물류창고에서 짐을 옮기고 머지않아 가정에서 집안일을 거두는 일까지 사람이 하던 몸 쓰는 일을 인공지능이 직접 떠맡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한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뇌, 그러니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는 따라올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두뇌를 담을 몸은 단 하나도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실력은 세계 최고인데 정작 연주할 악단이 없는 셈입니다. 지휘봉만 들고 있을 뿐 소리를 낼 악기도 연주자도 곁에 없는 거죠. 애초에 자체 생산 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설계와 두뇌 역할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물건을 깎고 조립하는 일은 다른 곳에 맡겨온 구조였거든요. 정밀한 부품을 깎고 조립해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손 기술은 돈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세대 가까운 시간을 현장에서 다져야 겨우 손에 붙는 게 그런 기술입니다. 책상에서 도면만 그려서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로봇 산업이 2035년이면 56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 내다봅니다. 출하되는 로봇만 한 해 140만 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두뇌만 있고 몸이 없으면 그 큰 돈도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는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봇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무르익을수록 몸을 가진 쪽이 가져갈 몫은 점점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 답을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몸을 맡길 만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후보로 거론된 나라는 세 곳,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였다면 이 세 나라 중에 누구의 손을 가장 먼저 잡으셨을까요? 같은 질문을 두고 세 나라의 셈법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정답을 알기 전에 각 나라의 사정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로봇 만드는 솜씨 하나는 정말 무섭습니다. 부품값을 빠르게 낮추면서 벌써 한 모델만 1만 1000대 넘게 찍어냈을 정도입니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물량 공세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한 대에 수천만 원 하던 로봇 가격을 어느새 수백만 원대까지 끌어내린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내놓은 저가형 모델은 우리 돈으로 7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불과 몇 해 사이 가격이 70%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싸게, 빠르게, 많이 찍어내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로봇을 똑똑하게 굴릴 최고급 두뇌, 그러니까 첨단 인공지능 칩을 미국이 중국에 팔지 못하게 단계적으로 막아놓았습니다. 몸은 잘 만드는데 머리를 구하기 어려운 처지인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2040년까지 로봇과 산업용 인공지능 한 분야에만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시장의 30%를 가져가겠다는 목표까지 내걸었습니다. 이 돈은 단독 항목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통신망까지 합쳐 17개 분야에 2040년까지 무려 3,50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나라 곳간을 통째로 걸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잘 만들어 온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이 나라 전체가 사활을 걸고 뛰어든 겁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00명당 로봇이 1220대나 깔려 있습니다. 세계 평균은 100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평균보다 10배 가까이 로봇을 깊숙이 써온 나라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동맹이라 최고급 두뇌도 떳떳하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히 LG그룹을 보면 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로봇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부품은 LG전자가,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는 LG이노텍이, 로봇을 움직일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 그룹 안에서 로봇 한 대를 거의 통째로 완성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부품을 빌려와 끼워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비싼 회사 입장에서는 이만한 짝꿍이 또 없는 셈입니다. 두뇌만 얹으면 곧바로 완성되는 몸이 이미 한 그룹 안에 통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한국이 로봇을 잘 만든다는 건 로봇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배를 띄우는 조선업, 수만 개 부품을 정교하게 맞물려 돌리는 자동차 산업, 머리카락 굵기까지 정밀하게 다루는 반도체 산업까지, 쇠를 깎고 부품을 짜맞추는 손기술을 수십 년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고 닦아온 나라입니다. 로봇이라는 건 결국 이런 기술들이 한데 모여야 완성되는 종합예술 같은 분야입니다. 그러니 이 흐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대기업들 이야기로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40년이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4천만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곁에서 돌봐드릴 손길은 69만 명이나 모자랄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맞벌이로 바빠서 부모님 곁을 지킬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은 이미 많은 분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자식,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대신하는 손주,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양시설은 자리가 부족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도 부모님 간병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분, 한 분 정도는 계시지 않나요?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로봇 산업입니다. 물론 로봇이 사람의 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런 마음까지 로봇이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집안일을 거들어줄 손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숨통이 트이는 가정이 많아질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 곁에 든든한 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요? 게다가 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건 곧 우리 자식과 손주들이 일할 새로운 일터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자리 모두가 거기서 나옵니다. 다른 나라가 만든 로봇을 매번 사들이는 입장이 되느냐, 우리가 만들어 세계에 내놓는 입장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손주가 어느 쪽에 서게 될지 이 몇 년이 가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엔비디아가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냥 안심할 일만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LG의 만남은 아직 결과물로 매듭지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사업 분야를 놓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초기 단계에 가깝습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릴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두뇌를 구하는 길이 막혔을 뿐 몸을 만드는 솜씨까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가격을 무섭게 낮추며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나라 전체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기회는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이 갈림길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무게 중심이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옮겨가는 흐름 자체는 이미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향하는 자리에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한국이 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랜 시간 눈에 띄지 않게 현장을 지켜온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빛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한국이 이미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산업의 목록입니다. 이제 그 옆자리에 로봇이라는 이름이 새로 적히려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래왔듯 그 출발점에는 누군가의 끈질긴 현장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끝까지 우리 것으로 지켜내려면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 차원의 든든한 뒷받침이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휴대전화 하나, 자동차 한 대에도 이미 한국 기술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목록에 우리 손으로 만든 로봇의 부품도 당당히 이름을 올릴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다져온 우리의 기술이 세계 산업 지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그 장면을 이제 직접 지켜볼 차례입니다. 자원도 인구도 넉넉지 않은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결국 오랜 시간 버텨온 끈기 덕분이었습니다.